정도 감독하는 영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종사원 발상의 전화 한대건이고요. 2016년 6월 19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배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경주인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 먼저 3경주입니다. 지금 막 꿈꾸는 대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에 윤태혁 기수가 유럽을 가기 전에 저하고 한참 얘기를 했던 마필인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기선하는 건데, 윤태혁 기수를 기다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뷰티풀도는 천상영기를 만났죠. 명경주 편성에서 못 올라온다면 이것도 참 쓰레기가 아닌가. 어쨌든 마찬가지는 좋습니다. 자, 7번 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만 뷰티풀돈 쪽으로 원템마커 운영하겠습니다. 7번 놓고 2번 반통마커, 네, 승부마커이고. 성공할 수 있을지 7번 2번 7번 멘트도 좀 바꾸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필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어필이 될까, 그런 고민들 참 잘하죠. 예.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 뭐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뭐 말을 또 뻔질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둥아리만 톡 튀어나와갖고 맨날 짜증만 내고 승질만 내고 자빠졌으니 보시는 여러분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내용에도 좋은 날은 그나마 덜 욕먹지, 내용도 안 좋고 성적도 안 좋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일요일날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사실. 이번 주 잘해야지 뭐. 길게 얘기하면 뭐하나?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집 앞에 보면은 길고양이들 있잖아요. 이게 들었나 제가? 그러니까 집 밖을 나온 고양이죠. 그 고양이들 보면 불쌍하잖아 사실. 뭐 추운데 겨울에는 또 그 추운데 나가서 떨고 있으니까 불쌍하고, 비 오면 비 쫄딱 맞고, 또 걔들은 특이하게 비를 쳐맞고 다녀. 왜 어디 피해 있든가 그러지. 그러면 또 불쌍하다고 또 이렇게 뭐 사람들 먹는 거 이렇게 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고양이한테는 그 독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주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는 염분을 먹으면 안 되죠. 보통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있는데, 염분을 먹기 시작한 고양이들은 평균 수명이 2, 3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양이를 도와주려고 뭔가를 해준 거지만, 결국은 그 고양이는 그걸 맛있게 먹고 빨리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제가 하는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10,000원만 살 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10만 원 산다고. 그만큼 제가 파괴력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한테만큼은. 물론 보시면서 1시간 가까이 방송을 찍는데 방송 보는 내내 짜증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 새끼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자빠졌네. 저 새끼는 왜 방송을 저렇게 찍고 있나. 그러면서 또 안 꺼. 끝까지 봐, 내 방송을. 욕하려고 보는 것 같아, 어떤 사람 보면은. 그건 뭐 개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러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노력해야겠죠.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독이 아닌 정말 맛있는, 뭐라 그럴까, 꿀 같은 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생각나더라고. 보통 이 남녀관계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면 그 최종 목적지는 섹스겠죠. 예, 섹스를 하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죠. 특히나 남자들이. 뭐 저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남자가 여자하고 섹스를 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최소 2만 번 이상을 써야지만 그 여자와 섹스를 할 수 있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대건이고요. 저는 마병 취재를 다니는 놈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복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만큼 제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방송을 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제가 개인 UCC로 찍어서 1년 반이고, 리빙TV에서 한 4년 가까이, 3년 가까이를 했죠, 제가. 그때는 뭐 MC였으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었고, 적재적소에 말만 했으면 됐지만, 과연 1년 반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솔직히 저도 알 수가 없죠. 오로지 제 매출만 가지고 보는데, 매출 반토막 났습니다. 예. 제가 마번을 까고, 승부경주까지 다 까드리니까, 안 들어! 여러분들이. 참 양심들이 참, 양심들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반신반의하시다가 그래 내가 제 거 듣고 좀 도움이 됐다. 그럼 뭐 또 뽀찌 주겠지 뭐. 뽀찌. 문자 뽀찌, 음성 뽀찌. 이번 주도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승부경주는 이제 안 깝니다. 마법 안 까니까 알고 계십시오. 제가 지난주부터 안 깠죠. 참 먹고 살려니까 나도 참 그렇다. 이러다가 또 내가 또 왼쪽으로 꼴리면 오른쪽으로 꼴리는가 왼쪽으로 꼴리면 마법은 다 까고 지랄 염정해. 그때까지 냅둬요 그냥. 아쉬워하지 마시고. 자, 일요일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자, 4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4, 6, 9, 10. 4, 6, 9, 10. 4, 6, 9, 10. 적어 놓으시고요. 부산경마는 3경주와 6경주. 본연상 녹음하고 있어요. 이제 본연상 광고도 안 하고 자빠졌어. 토요일 경마는, 뭐, 보신 분도 계시니까. 토요일 경마는 금요일날 12시 전에 녹음을 해놓고, 일요일 경마는 토요일날 12시 전에. 토요일 경마를 들으실 분들은 토요일 경마, 뭐 1경주를 누르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일요일 경마는 또 1경주 누르시면 일요일 경마에 들어가셔서 본 예상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승부경주 2개 서비스를 하나 더 넣어놓고 있으니까 본 예상 많이들 들어주세요. 본연도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고정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뭐 대가리는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0번마 스타워에도 지난 한남 26일 경주에서 추위권에서 선전을 했죠. 뭐 그걸음이 썩 좋았다라고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 겨우 3전을 치른 마필입니다. 뭐 앞으로도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페르베치가 기생했을 때 편성이 굉장히 약했었는데 이 공백기가 있었죠. 그리고 조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 했다는 표현보다는 조개 때 모습이 워낙에 안 좋은 상태에서 나와서 결국 봉화를 이렇게 깨졌습니다. 어차피 뭐 경주 만화하게 깨지고 또 이기긴 하는데 선취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이고요. 또 문세영 기수를 우리 세영이 형을 좀 만나봤는데 아직도 모르진 않겠지. 내가 세영이가 나보다 한참 어립니다. 저는 근데 저거 돈 많이 벌면 형이라고 불러요. 알고 계시겠지만 스타워드에 대해서 우리 세영이 형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6등급에서 아직까지 우승 한 번을 못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말이 좋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우승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보고요. 정상 출전 중이니까 15번 스타워에 대한 뭐 충박감으로 문세영 기수의 자신감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었잖아 세영이가. 자, 1번마 창성진주도 마찬가지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들 한국어 하셨죠. 인기 8위 맞고 붙여 먹었죠. 58.8배. 내가 못 붙여 먹었나? 클레이션 놓고 했나? 어쨌든 간에. 창성진 주녀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발주도 빨만 하지 않는다면 올라온다. 지난번에 너무 많이 좋았었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정정희 교수도. 힘이 많이 찬 거죠. 상하이 팡팡은 아무 이유 없이 팔리죠. 이 선행을 나갈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팔리는데 우리 혜선이는 맨날 좋대. 이 말은. 상하이 팡팡은 계속 좋다고 하는데 못 들어와 말이. 결정력이 없어서. 근데 뭐 이제 단독 선행이니까 버틴다면은 3착이죠. 프라우디는 운이라고 보고. 당찬소녀는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 올라온다고 팔리는 건가. 차라리 완전 잘 나가가 훨씬 낫네. 올라오는 타이밍상으로 본다면. 당찬소녀는 이 선유권을 가담을 해서 끈기가 없는 마필이고, 완전 잘 나가는 바닥에 누워있다가 출입을 할 수도 있는 마필이고, 또 선유권에서 이제 전력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못 뛴 마필보다 컨디션의 변화를 보인 마필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실무 탄성 불편은 지난번에 안장에 밀렸었는데, 종호한테 황종호 주기수도 제가 만나봤는데, 아니라고 하고. 실무 복덕이 이게 문제예요. 솔직히 이거 되게 찝찝한데, 이 복덕이라는 마필이 사실 장기 휴양을 당했습니다. 이 골평골절이 나면서 꽤 쉬었죠. 작년 7월달이었으니까 1년 가까이도 쉰 거네요. 근데 이게 재주행 검사를 봤는데 말이 너무 좋은 거야. 시종이가 뭐 끓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쉬면서 애가 생각을 좀 바꿔먹었나봐. 생각을 달리 먹었는지 너무 말이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성렬 기수한테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뭐 그 한성렬 기수와 나눈 대화를 보면 제가 이게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 조교가 너무 약한 겁니다. 그 말의 핵심을 보면 뭐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한성렬 기수한테 좀 미안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음성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교가 조금 약해서 그렇지
한성열 기술도 느낌은 좋았대요, 사실. 제주경험 때. 조교만 조금 더 잘했으면 이게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인데, 조교가 좀 약해서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시험 복덕이는 배트건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10번만 스타워 애들을 뭐 중심에 세워놓고, 인기 마필이죠. 일본 창성 진주 쪽에. 그래도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10번 놓고 1번 막고 포커스 맞춰보고, 상하이 팡팡이 선행 가서 버틴다? 저는 뭐 1100m 하면 모를까 1200은 장담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8번만 완전 잘 나가나? 10번 복덕이 중에서 방어막권 가져가 보겠습니다. 뭐 상하이 팡팡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욕 쳐먹어야지. 10번 놓고 1번, 그리고 10번 놓고 8번, 10번. 상하이 팡팡 배당 좋으면 받칠 거야. 나도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살짝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 너무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드니까 너무 욕을 먹어, 어떨 때는. 내가 이거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닌데, 너 땡이 못 샀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차피 욕먹는 직업인데, 뭐 난 무지하게 오래 살 거야. 하도 욕을 많이 처먹어갖고,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해야 돼. 오래 살려면 뭐 해야 되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해야 되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운동을 하려면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투자할 동안에 차라리 내가 쉬면서 피로를 누적시키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뭐 방송에서 뭐 워낙에 이게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MSG 먹으면은 애들한테 안 좋다. 뭐 과학적으로 안 좋다는 건 아니죠, 사실. 좋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미혼이 망했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합성조미료. 그리고 뭐 탄 음식 먹으면 뒤진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탄 음식도 1톤 트럭으로 꽉 채워서 그 정도를 먹어야지만 뭐 약간의 뭐 이상 징후를 보인다? 뭐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틀린 게 상당히 많아요, 현실은. 갑자기 얘기를 많이 나왔지. 어쨌든.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 국내 6등급 경주고요. 10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7번 로얄 정상이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오전 동안에 지난번 첫 번째 입상입니다. 이날 경주가 이 강호천연이라는 마필의 52종의 마필인데, 우리 태종이 형이 이걸로 2000승을 했습니다. 로얄 정상이 1과 4분의 1 마신을 졌는데, 이날 경주에서 김동수 기수가 이 기승전결 5위를 당하죠. 이 고글을 착용하고 경주를 임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고글을 차지 않고 경주에 임했다가 동수가 계속 고개를 이렇게 틀고 모래 안 맞으려고 계속 이러고 마필을 추진하지 못했죠. 그래서 기승전결 5위입니다. 만약에 이 동수가 입상권에 진입하지 못했다면은 더 큰 제재가 갈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뭐 동수 실수니까 뭐 이견은 없는데 5위는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마필이 그렇게 이 기수가 제대로 추진하지를 못할 자세를 잡고서도 강호천년의 걸음을 거의 잡는 걸음이었었거든요. 그럼 곡을 쓰고 있었으면 태종이 형은 2000승 못했던 거야, 사실. 그런 비하인드는 또 있습니다. 인석이 형도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곡을 썼으면 태종이 2000승 못했어. 뭐 그런 농담하더라고.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뛴 걸음만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는 굉장히 좀 편하죠. 7번 로얄 정상이 어떻게 보면 못 온다는 게 이상한데, 근데 이걸 이현정 기수가 조결했거든요. 근데 뒤가 생각만큼 좋지 않았나 봐요, 느낌이. 그래서 조금 의심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정이 말을 믿고 충막감을 놓을 생각은 없고요. 지난번 걸음만 보면 그냥 와야 돼, 쌍으로, 솔직히 말하면. 1번은 말이, 이건 좋대요. 지난번에 장구가 파손이 되면서 출전 취소했고, 저희가 또 맞춰 먹었잖아요. 7,700. 더 좋다는데, 말이? 마리가 솔직히 능력만 아니죠.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필인데, 뭐, 게이트가 1번 게이트니까, 우리 혁이는 이러한 편성을 만나버리면, 이게 항상 선행을 가버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혁이의 단점인데, 욕심이 좀 앞서면 앞선에 갖다 붙여놓죠. 그래서 이게 또 뭐 발빠른 마필이 없으니까, 뭐 7번이 나가든가, 뭐 1번이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뭐 선임을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선행을 나갈 수가 높아서 1번 마리가, 뭐 기술도 자신하는데 뭐 충막감이 되지 않을까? 이번 뉴돌풍은 뭐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뛰더라, 이거. 괜찮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구간 이게 항상 안쪽으로 기대임으로 주의를 받는 마필이죠. 매경도 그래왔습니다, 이 마필은. 계속 펜스를 사랑하고 펜스에다 쳐붙이고 지가 그렇게 뛰어.
근데 이게 재주행 검사를 봤는데, 주행 지정이었었는데, 이 선행 가니까 또 안 그러더라고. 우리 변태 옥성이 형, 56kg. 옥성이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지. 56kg의 중량이면은, 선행을 기습적으로 나간다면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햇피스는 뭔가 좀 나아지나 했더니 안 나아져, 말새끼가. 8번 위너기에는 느리고 9번 천지공사 이게 지난번에 제가 승부처로 가져갔다가 아주 개쪽을 당했던 마필입니다. 아 정말 이 정도로 못 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이게 재결실에 끌려 올라갔죠. 재결실에 끌려 올라가서 혜선이한테 물어봤지. 야 말새끼가 왜 그래? 그랬더니 혜선이가 부정구보를 했다고 해요. 갑자기 말이 이렇게 제대로 발을 안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걸어갔는데 원래 그러한 마필은 아니죠. 스타트가 좀 느리고 중속으로 잘 못 붙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마필은 계속 1300을 쓰는 겁니다. 마방에서.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어린 마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혜선이가 지난번에도 말상태 나쁘지 않았다고 그랬고 이번에도 말상태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10번 은빛날에는 원래는 김도중 기수가 조결했지만 김도중 기수는 마이너스 4kg의 감량이 있기 때문에 50.5kg가 되죠. 도중이가 50kg까지 못 뺍니다. 51kg, 51kg까지 어떻게든 타는데 자기 말로만 하면은 50kg 타면 자기 죽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 겁니다. 자기가 포기했고 결국 제철이한테 왔는데 부담량은 54.5kg예요. 쥐어짜고 3차. 운이죠 이것도. 찍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경주는요. 1번만 말리를 넣고 원래는 7번 로얄 정상이 쌍으로 와야 돼요. 지난번 그 고울의 사건만으로 놓고 본다면 마피의 컨텐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니까 1번을 놓고 7번, 9번 2번마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넣고 7번, 9번, 2번. 1번 넣고 2번, 7번, 9번. 주력 바꾸는 1번, 7번이 될까? 1번, 9번이 될까? 이건 뭐 현장에서 멋있게 장사를 하면서 마법 다 공개해놓고 무슨 장사예요. 그죠? 잘 골라보세요. 답답하시면 눌러주십시오. 한대건이가 문자나 음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m 국내산 5등급 경주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죠. 일단은 콰트리가가 2번 게이트인데 6번만 행복한 등행이 왜 팔리는 거야? 이 악병마가. 저는 선입으로 따라가서는 지난번 경주와 같은 경주를 보여줄 수 있나? 지난번에도 거의 쥐어짰죠. 재수로 버텼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경주에 이 경주를 실무 영롱을 놓고 베스트 테이크와 행복한 동행 딕시플로를 가져갔죠. 11번 놓고 병신 11번 영롱이 개삽질 걸려갖고 배당이 330배가 나왔어요. 나 진짜 뚜껑 열려갖고 어쨌든 간에 행복한 동행은 좀 팔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마필은 워낙에 악벽도 좀 심하고 지난번 때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주 조건이 선행까지 나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선행도 물 건너간 이런 경주에 팔린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충막감은 1번마 그리피스나 2번마 콰트리가를 놓고 할 생각이고요. 그리피스는 주행 불량기가 좀 있죠. 그래서 외곽에서 혼자 뛰면은 자꾸 밖으로 삐지려고 하고. 선행이 더 낫죠,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지난번에 페르비치 교수가 선행권에 공백해 가지고 나와서 재주행 검사 받고 나서도 선행권에 차분한 전개 안쪽 패스에 붙여서 뛰니까는 바깥에서 막아주고 하니까 앞에 걸음이 나오더라고요. 조교사도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해요. 주행 불량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초로가 잘 타주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이라는 또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용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 콰트리가가 거리를 늘렸어요. 1300m. 제가 지난번에 그거 지웠었죠. 57km 중량은 되지도 않는다고. 그때 1000m였습니다. 그 전에 1400을 버텼었고요. 참 알다가도 모를 도깨비 같은 마필인데 맛은 좋아요. 그래서 1300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선행 가고 또 소리 질러야지 뭐. 제발 좀 버텨달라고 관심을 갖겠고. 퍼펙트 라이프는 지난번 경우 때 좀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롭게 올라오길래 제철한테 물어봤는데 앞에 무너지니까 올라온 거지 능력으로 왔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추임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퍼펙트 라이프를 교중이가 탈 때 보면 계속 선행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경주를 치렀었죠. 무시할 수 없고. 탄성 연발은 많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마필은 너무 안쪽으로 기대는 악병은 있지만 제가 황정호 기사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이번에 황정호 기사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고마운 탄성 연발 관심을 좀 갖겠고요. 15번 퍼펙트 러버 승급전인데 지난번에 개편성 오긴 왔는데 좀 찝찝하기도 하고
큰 능력만 아닌 것 같아. 이건 우리가 다 맞춰 먹었잖아요, 다시. 두 번을 다. 배당 나올 때도 맞춰 먹었고, 배당 없을 때도 맞춰 먹고. 라이징 퓨처는 아닌 것 같고. 선행도 못 가잖아. 진명지원도 아직 안 살아나고. 이번 상경주는 주행불량기가 있긴 하지만, 펜스 쪽에서 최적 정규로 풀어갈, 이번 뭐 그리피스를 한번 놓고 하는 게 어떨까. 1번을 놓고 하는데, 2번마 쿼드리가, 그리고 7번마 퍼펙트 라이프, 9번마 탄성연발, 10번마 퍼펙트 러버. 1번 놓고, 2번, 7번, 9번, 10번 이 안에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솔직히 워낙에 늦발동에 걸리는 마필들이라서 이번 카트리가 쪽에 1번, 2번 막권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요. 현장에 가서 변수가 있다면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제 4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고요. 한대가리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본 예상이 녹음이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굉장히 빠르죠. 순발력이 사른 마필들. 1번만 천지탑, 2번만 피코타임, 6번만 컴플리트 위너, 8번만 럼퍼티원, 9번만 큐피드 파크도 순발력이 있고. 하나시전에도 있죠. 다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레이스이기 때문에 후미권에서 자빠져 있다면 원래벌레 올라오지도 못해요. 선두권에 가담을 하는 마필들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기수가 이 마필을 자신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선행을 가면 우승이고요. 선입을 가도 우승입니다. 늦발만 하지 않으면 우승할 겁니다. 늦발이 최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말 상태가 무지하게 좋다는 거죠.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알고 싶다면 한 대가로 찾아주십시오. 저는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승부를 하겠습니다. 딱 2방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다른 마필들은 전혀 마음에 안 들어. 딱 2방이나 많으면 3방? 주력 1방은 뭐 역시나 있죠. 한 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상당히 자신있게 붙어볼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반대에 적중하겠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200m 혼합 4등급 경주 총 1마리 앞에도 출전했습니다. 지난번에 인기 2만원 팔았던 이번막 카이젠 포스는 저희가 뺐죠. 최강자를 놓고 그마리 필드 아주 맛있게 43배의 배당 먹었습니다. 임난기수가 기승을 해요. 이젠 봐야죠. 편성이 워낙에 약하고 상대방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카이젠 포스가 여기서도 못 들어온다면 이건 쓰레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개편성입니다. 완전. 이번 카이젠 포스는 뭐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발주가 좀 느린 것에 비해서 선입권에 가담이 되기 때문에 편성 약해서 선행 갈지 몰라, 또 라니가. 이번 카이젠 포스는 그렇고. 문제는 이 원목 오피데이인데 이게 악벽이 엄청 심하죠. 그래서 옥성형밖에 못하, 이 말은 솔직히 말해서. 옥성형이 가장 잘 타죠. 선행을 가거나 외곽에 붙여서 가장 좀 최적의 전개나 채찍을 안 되거나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옥성형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근데 워낙에 악벽이 심하니까 좀 찝찝해요, 사실. 붕마드림은 마방 이적한 이후에 좀 괜찮다고 하더니 여전히 쓰레기고, 큐피드보이 안 되고 8번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어, 씨발. 그거 뭐 통일대박? 이거 정훈이가 안 된다고 하대? 뭐 안 좋대 말이. 지금 2번 뛰는 거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저는 그냥 가져가려고요. 발주도 괜찮고 오피데이가 악병만데 뭐. 근데 2번 9번 정훈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된다고 박박 우기고 있습니다. 한번 뛰는 거 봅시다. 시티즌 M도 전력을 아낀다고 보기에는 이것도 학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막 카이젠 포스를 놓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군마 통일대방입니다. 2번 9번 단통막권 한번 고민해볼 생각이고, 뭐 오피데이가 뭐 악벽을 부리고 바닥에서 추입을 하든 선두권에 가다면 선행을 하든 두 가지의 전개가 다 가능한 만큼 배당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배당이 환수가 된다면 한번 방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2번 넣고 9번 맞권, 요거 한 방에 맞권 말씀을 드리고 2번 넣고 5번까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한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인기만은 7번 슈퍼펀치가 팔리겠죠. 전 이걸 좀 자르고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7번 슈퍼펀치는 맥시멈 방어, 그리고 좀 충막감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얽히고 많이 설켜 있죠. 마방을 이적한 오마 배트 타입 52조로 이적을 했고요. 지난번에 시원하게 왔죠. 그리고 뭐 말이 정말 많이 살아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말도 있고, 이거 전혀 안 팔리는데 제가 2번을 물어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이게 되냐? 지난번에 곧잘 뛴 게 그게 다 아니냐? 여러 개 없었는데 전혀 딴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직접 조교를 한 사람과 조교를 보는 사람, 그리고 복귀를 한 사람, 다 보는 시각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선 그래도 말을 직접 만져본 사람이 가장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체중이 워낙에 안 나가서 살찌우려고 기다렸는데 살 안 찌고 시간만 지나갔다고 아쉬워하는 마필도 있어요. 이번에는 와야죠. 뭐 그러더라고. 그 마필까지. 이번 6경주는 약간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또 배당도 나와주는 경주고요. 어차피 터졌다고 봐요. 지금 슈퍼펀치가 강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자, 한동안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 배당 한번 노려보자. 그러신다면 찾아주십시오. 문자 정보, 음성 정보. 그 얘기도 좀 지겹다. 자막하고 나가고 있는 거 굳이 내가 얘기하고 자빠졌으니까. 한동안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본 영상도 녹음을 해볼 생각이에요. 자, 7경주입니다. 경력이 1200 혼합 3등급 경주고요. 9마리 RPD 출전했습니다. 딱 부러지는 축이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3번 바람의 왕자가 이 박현우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어요. 결국은 승환이가 손을 놨죠. 데뷔전 때 우승 한번 하고 나서 야 명마 나왔네. 그랬더니 계속 꼴찌하고 자빠졌어요. 뭐 아주 꼴찌는 아니지. 착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승환이의 말을 비롯하면 뛰는 자세가 틀렸다는 그 말입니다. 이 앞이 마이너스 2kg 감량인데 현우가 그 얘기 하더라고 오늘. 바람의 왕자 조교해봤자 어때? 그랬더니 와 기가 막히던데 이거 말 좋은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승환이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조교 때는 기가 막힙니다 말이에요. 근데 뭐 실전에서 안 띄워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가장 순발력 면에서는 이 8번 톱3보다도 이 바람의 왕자가 더 빠르죠. 또 감량도 있기 때문에 톱3가 오버페이스만 하지 않는다면 바람의 왕자가 선행을 나갈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주거리가 지난번 1200에 뭐 따라가는 정도 해봤지만 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 자꾸 속으니까 믿고 싶지 않은데 일반 코디앙 러브 자기가 넘으면 뛰죠. 유수환 기수가 결국은 이걸 탔는데 바람의 왕자를 안 타고 그런 맨날을 본다면 코디앙 러브가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했겠죠. 댄싱 레이첼은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와서 휴양을 나왔는데 지난 4월 29일 경주 주행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폐출혈 났습니다. 두 번 났는데 지난 11월 달에 폐출혈 나고 출전용 2개월 당한 거예요. 폐출혈 3회면은 퇴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서인석 쪽에서 인석이 형한테도 물어봤는데 신경 많이 쓰이지 사실. 근데 너무나도 쿨하게 말하더라고. 단거리 경주 위주로 뛸 거다. 뭐 3번 나가면 나가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 마필이 못 뛰었던 마필이 아니니까 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외곽의 푸치로와 블랙하이죠. 이게 참 계륵 같은 마필이죠. 이 정도 탄력, 굉장히 놀라운 탄력을 초로가 탔을 때 보였던 마필입니다. 직선에서 참고 가다 한 발 섰는데 너무 안 뛰어버렸죠. 인기 1위만으로 팔리고 거의 뭐 능력 부진에 가깝게 꼴찌했는데 오늘 문세영 기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막상 가려고 몰아붙이면 안 뛰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지가 가고 싶은 데로 냅뒀다가 막판에 딱 한 발 쓰면 쓸 것 같다. 저게 보니까 그게 이제 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8번 톱3는 지난번에 우승을 했지만 이건 약간 좀 어부질성이죠. 톱3라면 그렇게 능력마가 아닌데 더더군다나 1200을 코데그너브를 이겼어요. 정말 신기하세요. 해선이는 뭐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톱3 마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선행도 뭐 편하지 않고. 이게 지난번에도 선행이 안 편했는데 와서 애매모호해. 저는 9번만 나우를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경주에서 이변을 냈던 마필이죠. 전 기본적인 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이라고 보고요. 1200까지는 충분합니다. 1200 이상에서는 깨고락지의 소식은 없지만 1400에서 못 뛰었고 1200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공백기 가지고 나와서 뛰었는데 정상 출전 중이면 더 뛰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간에 9번 놓고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9번 말을 놓고서 3번 바람의 왕자 그리고 1번만 코디앙 러브 7번 블랙 카이저 자 9번 놓고 1번 4번 7번 배당권이라고 한다면 이번 레이첼인데 댄싱 레이첼인데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일단은 이번 7경주는 9번 놓고 하겠습니다. 9번 놓고 4번 쪽에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국내 3등급 경주. 자꾸 안 좋다는 말이 있어갖고 좀 찝찝하네. 우린 까주잖아, 이런 거. 일단 충북과는 7번마트 고저스 3.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57kg의 중량, 승급전. 굉장히 뛰죠. 매니뮤직이 상당히 선발이 빠른 마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행을 주도할 정도로 빠르게 나갔었고, 예전에 이제 문세영 교수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선행을 나가면 지가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하고 막 끌려고 해서 좀 애를 먹었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자기가 선행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 조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한 거죠, 한 템포더.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발주에서는 전혀 밀릴 게 없죠. 뭐 고저트링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충막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후자권 뭐 5번, 6번 두 마리 안에서 끝날 것 같은데, 볼트 사이는 스급전. 이게 선입이 됩니다. 이게 힘이 차니까 애가 바닥에서 추입하는 게 아니라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의외로 칼칼해요. 그래서 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호루라기도 사실 선행을 가면 안 됐는데 선행을 간 거죠. 이때 태종이 형이 워낙에 2000승에 목말라 있어갖고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건 이시영 조교사도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상금벌이를 하겠지만 항상 좀 불안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나 봐요. 8만 상간마마 공백기 이후에 제주행 검사인데, 정말 산하기만 하면 항굴한데 그냥 그렇다는 느낌이 있었고, 퍼펙트 쿨러는 뭐 안 되겠지만, 이게 지난번에 이제 망사가면이 쓰고 있던 게 풀어지면서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면서 뛰었는데 또 올라오더라고. 이게 좀, 이 퍼펙트 쿨러는 완전히 항굴할 것 같은데. 그래서 8경주는요, 7만 고저스 드림 놓고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볼트 샤인 쪽에 원턴 막건을 고정할 생각이고요. 방어는 6번 호루라기. 7번, 5번, 6번 3마리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경마 제9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상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조선배 대상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경주인 제3경주 네, 시작했습니다. 서울경마 제3경주입니다. 지금 막 꿈꾸는 대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에 윤태혁 기수가 유럽을 가기 전에 저하고 한참 얘기를 했던 마필인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기승하는 건데, 윤태혁 기수를 기다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뷰티풀도는 천상의 호기를 만났죠. 명경주 편성에서 못 올라온다면 이것도 참 쓰레기가 아닌가. 어쨌든 마찬가지는 좋습니다. 자, 7번 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만 뷰티풀돈 쪽으로 원템 마건 운영하겠습니다. 7번 놓고 2번 반통 마건, 네, 승부 마건이고, 성공할 수 있을지 7번, 2번, 2번, 7번. 오늘 한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번 막 가속 불패도 얘기했고, 이번 코스모스 킹도 얘기했고, 8번만 햇빛나, 10번만 태산천지, 10번만 포에버 데몬, 9번만 슈퍼 탱크, 5번만 선스트롱. 다 얘기했네? 카본도 얘기했고. 전부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2000m 경주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단독 쏘는 건 이번 가속 불패. 압도적인 다이를 팔지 않을까요? 전 이 마필을 충분히 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재밌어졌죠. 전혀 약간은 생뚱맞은 99 마필도 있고, 대상경주의 특징을 10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주는 배당이 무조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터지든 간에 배당이 나왔고, 가속 불패가 이 최근의 모습, 10전 동안에 6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 그러니까 10번을 뛰면서 8번 들어온 거예요, 가속 불패는. 2000m의 검증 무대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가속 불패를 놓고 할 생각은 없고요. 배당권이 나오는 어떠한 마필, 내용 좋은 마필 가지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세상 경주긴 하지만은 저배당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충분히 재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대건 구경주에서 한번 상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10경주 총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경주에 팔리는 마필, 인기 마필 1, 2위권의 마필들이 다 내용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마필들에 대해서 기수들이 한 얘기들이 있고요. 경주의 복귀를만 보면은 열심히 팔리고 있고, 광양돌풍도 저는 충마로 세울 생각은 없습니다. 광양돌풍이 능력마다 더 띄워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음성정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하간 6번호 광양돌풍은 심하게 보면, 이거 막권에서 아예 빼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배당이 나왔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엎어치기 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경주기다 보니까 부담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적중할 수 있고, 또 적중에 대한 환수의 단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차피 6번과 강원도편 인기만은 팔릴 거 아니야, 대가리로. 6번 놓고 안 하는데 뭐 재밌습니다. 재밌는 경과 하실 분들 눌러주십시오.
재미없는 경마 하실 분들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너무 당당했나?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도 1200m고요. 오늘의 마지막, 서울경마의 마지막 경주고요. 뭐 뒤후 후반부에 부산경마 하니까 부산경마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하는데 34조가 마방이 해체가 됩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 말을 출전할 수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주까지만 34조가 출전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뭐 신호철 조교사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겠죠. 내용은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34조에 두 마리 아피를 동반 출전했어요. 구만 홀리데이들인가 구만 오색명자. 두 마리 필드 좀 밋밋하죠. 솔직히 경성적으로 보면. 하지만 뭐 어차피 볼장 다 본 마팔들이고 최선을 다할 게 뻔하기 때문에 또 저는 이 경주가 은근히 경주의 전개가 상당히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팔로 와우캣이 선행을 이끌고 경주를 잘 풀어나가면 우승을 하죠. 뭐 안쪽으로 기대긴 하지만 근데 이게 지난번에 센 챔피언과 경합을 하면서 자멸할 때 모습을 보면 선두권을 괴롭히는 순간에 아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와우캣보다도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마필 아니면 경합에 나서줄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를 찾아보면 이게 안쪽에 있습니다. 바로 사엄마 일기당천과 엄마 선샷입니다. 뭐 와우캣의 순발력에 택도 없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경주만 하는 것들이 게이트 여건에 따라서 분명히 틀리고요. 안쪽에서 밀고 나와버리면 내가 의지가 있는데 와우캣이고 나와버리고 못 밀어낼 게 뭐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일기당처럼 만약 4kg의 감량에다가 선샷은 골절 났지만은 공백해 가지고 나왔는데 선샷이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와우캣도 무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팔만 와우캣을 놓고 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맛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두권이 빠르게 페이스를 이끌고 셋 다 자멸을 해버리면 분명히 선의권에서 전개를 펼치던 마피들에게 선전이 갈 수 있는 건 경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능력마라고 할 수 있죠. 4조의 능력마. 이런 뭐 대군왕이 출전했습니다. 자, 굵어넘을 알았죠. 우리 운규 형은 많이 아쉬워할 거예요. 대근왕이 데뷔했을 때 뭐 이거 비하인드지만 내가 우리 운규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가장 아끼시는 말이 뭐예요? 지금 마방에 있는 마패들 중에 뭐 1등급의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단 1분도 생각 안 하시고 대근왕을 집었던 박은규 조교사입니다. 그만큼 대근왕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상당한 기대를 많이 했었던 마필이었었죠. 코자다마라고 결국 굵어염이 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국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작년 8월 달에 굵어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4월 달에 또다시 굵어염이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게 한번 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찌그덕거리는 게 재발을 안 하고 잘 뛰면 좋은데 자꾸 재발을 해버리면 자꾸 경주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죠. 뭐 문세영 기수 불러서 들었는데 결국 조교도 약하게 하고 또 문세영 기수가 말을 안 만져봤기 때문에 상당히 찝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대구나 능력상으로는 쌍대가리급이죠.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 앞으로 충분히 놓기에는 뭔가 꺼림직한 부분이 많이 있다. 3월 1당초는 말은 괜찮대요. 도중이가 선행 가면 좋은데 지난번에 선행 안 가고 따라가서 그만큼 올라와서 약간의 조시는 난 것 같긴 해요. 경도에 선의백이니까 무시 못하겠고 선샷은 뭐 이신영 조교사는 뭐 한두 번 뛰어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두권이 복잡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34조의 6번과 9번 이 두 마필도 충분히 한 발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저는 실마 도르곤을 놓고 이번 경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도르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아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11경주는요 11나라를 놓고서 와우캣이 팔면 와우캣이 대래 팔리겠지만 11나라를 놓고서 1번 대구나 3번 일기당천 6번 홀리데이 드림 9번 오색명장 8번 와우캣을 잘라내고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배당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배당만 좋다면은 현장 승부처로 한번 삼아서 가져가겠습니다. 8번 와우캣 여러분들 너무 과실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믿는 구석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처럼 얘기해준 사람이 어딨나? 인기 당일날 인기 1위가 팔리는데 조심하십시오. 자, 부산경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고요. 경주로 1200m 국내산 5등급 경주로 펼쳐집니다. 10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어요. 계속 안 되네. 이거 뭐 영광의 여기. 이거는 한번 잡아먹을만 한데 진짜 계속 못 잡아먹고 있어요. 지난번에 올라와서 이제 한번 터뜨렸죠. 4월 17일날. 그러고 나서는 5월 13일날 또 바닥을 쓸어놨고
이번엔 보넬리 기수를 기생을 시켰어요. 이게 앞장을 갈 수 있죠. 이게 은근히 선행력이 있어서 배당권의 마필로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이번 팡팡 레전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편성, 뭐 능력마가 없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능력마가 없었던 편성에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5등급이 올라와서 또 바로 쓸 수 있나?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 보이고 3번 동방불패도 거리적인 1200m를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데 선행을 가도 덜면 잡혔던 마필인데 재결위원들은 무슨 생각인지 57km를 줬습니다. 거리가 늘어났는데 선행 가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자꾸 눈에 띄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바로 이 6번마 리올리온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지지 말아야 될 마필들에게 지는 건 사실이죠. 또 부담감도 늘어났고. 하지만 꾸역꾸역 선입권에 전개가 되는 마필이고 분명히 끝걸음이 있는 마필인데 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6번마 리올리온을 이번 경주 한번 최대한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7번마 리미티스1은 데뷔전에서 낙승을 거뒀죠.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9월달에 골편제거 수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출전 주기가 길어진 건데 이 조교대의 모습이나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상태가 좋아 보여서 이게 상당히 띄워주는 마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세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일단은 7번 리미티스1과 6번 리올리온 이 두 마리 마필은 현장까지 한번 끝까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모 대지 희망은 글쎄요. 승급전에 선행도 못 나왔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우겠고 10번만 넓은 별이 그나마 현 등급에서 전력은 약간 드러났지만 꾸준하게 거론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6번이나 7번 중에 충막감을 한번 선택을 해볼 생각이고 1번마 영광의 여기인 10번만 넓은 별 이 정도? 네.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도 터졌어. 별은 나올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 국산마 5등급 경주고요.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가장 키를 쥐고 있어야 될 마필이 어떤 마필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바로 이 4마 마하볼트입니다. 자, 지난번에 승급전이었던 국산 5등급 경주에서 선입권 전개를 하고 끝권을 보여줬어요. 자, 그랬더니 부담량 56.5kg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부담량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레이팅이 지금 뭐 거의 꽉 차 있죠. 35점이기 때문에 뭐 꼴찌를 해도 올라갈 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공으로 임해서 순위권을 아니면 우승을 하고서 올라갈 의지가 상당히 높지 않나. 전개도 상당히 좋고요. 다른 마필도 강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번 마하볼트는 벨트권의 충막감으로 놓고서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른 마필들 일본 드림위너는 지난번 경주 데뷔전에서 선전하긴 했지만 이거 편성덕이라고 보고 능력마가 없었죠. 지금 감량은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영광의 신화가 이게 참 쓰레기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잘랐는데 이 별 능력 없는 마필이거든요, 사실. 또 꾸역꾸역 올라온다. 정말 짜증나는데. 파울러 기수 플러스 2kg 늘어났어요. 전 다시 한번 이 마필은 그렇게 세게 보지 않겠습니다. 3번 배달의 고수가 차라리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꾸준하게 전력이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마필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썬데이로야는 선행 간다 해도 쉽지 않고. 8마 곧장 켜쪽으로 늘어져 있지만은 직선으로 추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죠. 선입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부상마 이경주는요, 저는 3번 마하볼트를 놓고서 한번 3번 배달의 고수 쪽으로 원털 막건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4번 놓고 3번 막건. 그리고 방어를 한다면은 4번을 놓고 8번 곧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번 영광의 실화 뭐 이쯤 되겠죠. 근데 영광의 실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니까 아마 현장에서 또 자를 거예요. 저는 이걸 똥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4번 놓고 3번 주력, 그리고 4번 놓고 8번 막건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마필은 현장에서 정해서 방어하는 막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영마 이경주 그렇게 공략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한다운의 부상영마의 부산 메인 승부처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경주거리 1200m 제4경주 시작. 부상영마 제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가장 좋은 마필 바로 1번 상승 물결입니다. 그러나 무적 피카도 마필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1번을 놓고 2번과 8번은 이거는 짝으로 8번과 1번, 8번, 5번. 경주거리 16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상영남의 3경주 부상영마 제3경주입니다. 이번 테리어 테일은 지난번 때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 거리에 저도 아주 모습을 보였고 공원 팡팡 이후로 진짜 안 될 거 없다고 봅니다. 2번을 놓고 8번, 넘어서면서 9번 2번 테리어 테일, 2번, 9번. 자, 이 경주가 어떻게 보면 또 쉽고 어떻게 보면 또 어렵죠. 왜냐하면 20번만 쇼트 스톱이
지난 5월 29일 경주 이후에 2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5월 15일 경주 이후에 역전이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마이 앨리스에게 7마신을 깨지긴 했지만 선취입이 능한 모습을 보였었고, 자 이번에는 플러스 1.5kg 부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혼합 4등급 경주였던 지난번 경주와 마찬가지로 혼합 공경주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과연 이 마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여타의 마필들이 많이 있죠.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들. 이번마 새벽바다, 3마 중앙신화, 5마 가보갑장, 그리고 8번마 착강용사. 이러한 마필들을 배팅권에 좀 가져갈 생각인데, 2번, 3번, 5번, 8번. 이 네 마필들 중에서 20번 쇼트스톱의 파트너를 찾든가, 아니면 쇼트스톱을 좀 걷어내고 한번 승부를 해볼까. 조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한대원이가 승부처를 삼았던 만큼 또 알아볼 수 있다면은 충분히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피 같은 돈 낭비하지 않도록 한대건이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신다면 한대건 더욱더 힘이 나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자, 부산공원 상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차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m 혼합 4등급 경주고요. 약간은 좀 이변이 날 수 있는데, 인기마필은 2번마 코틴피기쿠, 3번마 오션라인, 시험 바다스타, 이 정도가 인기마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7번 월드킬을 한번 놓고 이번 경주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열은 드러났죠. 능력도 크지 않은 마필이고, 최근 1200m의 경주거리에서 계속적으로 물을 먹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자, 이 마필이 경주를 풀어나갈 때 보면, 선입권에서 전개가 편하면은 자신의 걸음을 더 보여주고, 자꾸 밀리면 안 뛰려는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딱 그 경주가 아닐까. 선행도 나올 수 있고 선입권 전개도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7번 월드킬을 한번 충막감으로 경쟁으로 한번 갖고 놓고 싶고요. 이번 코틴피기 굿은 이 발주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순발력 보강이 분명히 돼 있고,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꾸역꾸역 자신의 걸음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 없겠죠. 8번 퍼스트 무브 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이런 결정력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의 걸음이 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번 오션라인 승급전이죠. 포인만대 혼합군 경주에 출사표를 던졌어요. 마이너스 2kg 감량의 혜택. 못 뛴 걸음이 아니죠. 솔직히 잘 뛴 걸음인데, 지난번에 또 1600m였어요. 거리가 상당히 긴 거라서 솔직히 좀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뛰어서 이것도 좀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예전에 컨디션을 회복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버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마필들 중에서는 시험 바다스타인데, 이게 정작 이제 갖다 붙여놓으면 걸음이 안 나오고 참고 있으면 한 발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능력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선두권이 무너지면 어부지리격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마필 팔리는 마필 있나요? 9번이나 10번 이런 마필들은 다 안 되지. 실험 원더펀치가 발주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 발주를 못 구나 얘가 지금. 이게 배당권인데. 등간에 이런 마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부산경 4경주는요, 이번마 코팅 피긴 곳이 인기화로 팔리고 충분히 팔리긴 하겠지만, 저는 7번마 월드킬을 한번 놓고 해보겠습니다. 7번 놓고 2번, 4번 이 두 마필 쪽에서 주력 막권을 선정할 생각이고요. 시우마 바다스타, 그리고 억지로 한번 넣어본다면 3번마 퍼스트 무브 정도? 그렇게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7번을 놓고 2번, 4번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의 1400m 국내 3등급 경주고요. 7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비교적 단촐한 경주고, 우열도 약간 드러나 있죠. 최대 강자는 전력을 아낀다고 보기는 힘들고, 걸음이 조금 예전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이번 글로벌 킹. 다시 한번 선행이죠. 선행 주도권 상황에서 앞서 올라갈 수 있는 마필. 1600 소가 있는데 1400인데 57kg 중량. 또다시 걸어가겠죠. 하지만 안 잡힐 수 있는 경주 거리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 쾌한질주가 비록 승급전이긴 하지만 이게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세 번의 경주를 보면. 편성도 약하긴 했는데, 강한 상대하고 만나면 또 그만큼을 뛰고, 또 약한 상대 만나도 그만큼 뛰고. 선취입이 능해졌는데, 마이너스 2.5kg의 감량까지 있습니다. 저는 3번 쾌한 질주가 다시 한번 선전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3번 마필은 총막가. 탱크 파워, 결정력 안 나오죠, 계속. 진짜 버리고 싶다, 이 마필은. 맨날 이 자리에서. 감량이 마이너스 2kg,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감량도 없네. 최선을 다하겠고. 케비놀은 1800에 어울리지 않는데, 지난번에 1800에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지 없죠. 꼴찌했는데. 1400에서는 의외로 강단이 있던 마필입니다. 단거리에서는. 그래서 병마필도 이번 경주만큼은 무시 못하겠고. 끝판여왕은 왜 못 뛰는 거야? 지난번에 특별경주 때 3월 6일 경주 에버앤에버 2일 때 모습을 보면은
놀라운 걸음을 보였는데 1600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뭐 3월 6일 경주 1600이었는데 거리가 내려와서 이건 뭐 저 안 가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부상용마 오경주는요 3마 켜앉을지 놓고 하는데 일단은 뭐 선행할 수 있는 6마 글로벌 킹 그리고 5마 탱커 파워는 좀 지우고 싶고 6번과 7번 쪽에서 대안 막권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3번, 2번이 좀 더 주력 막권에 가져가기 쉽지 않고 6번, 7번 쪽에서 현장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3번 놓고 하겠습니다. 자, 부상용마 6경주입니다. 부상용마의 메인 승부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1등급 경주기는 한데 1등급의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쓰레기 같은 마필들만 모아놓은 경주죠. 딱 부러지는 결정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필이 더 이상 걸음이 나올 것도 없고 현성만 만나기를 기대했던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1대 혼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지만은 최근 경주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고 이 마필이 이미 자신의 나이에 비해서 이미 걸음을 다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근데 너무 걸음이 잘 나와서 그 마필을 한번 놓고 해볼 생각이고요. 또 마방에 승부 의지가 있는 마필이 한 2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팔리지도 않는데 된다는 마필도 있고 또 복귀상으로 나오는 마필도 있고 이게 한 4마리가 올려 있어서 기본적인 바닥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보는 마필이 인기권에서 약간은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한 번만 자신의 힘을 발휘해준다면 뭐 아예 가능성 없는 걸 한대건이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대건이가 노려보고 싶었고 또 관리만 와서 결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저의 호기로 보여집니다. 자, 한대건의 관리마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한대건의 6경주, 부산 6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음성 예상, 뭐 문자는 이미 시간 다 지났으니까 너무 늦게 하니까 문자 신청 안 하실 거고 현장 음성 060-706-999 신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한대건이 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한대건의 승부처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서울경마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3경주와 6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친 모습이긴 하지만 또 내일 되면 또 살아납니다. 내일 현장에서 재밌는 막권, 적중할 수 있는 막권 반드시 골라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본 예상도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